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일신사입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부네요, 지금. 제가 지금 밖에 시골의 복숭아 밭에 와 있는데요. 지금 뒤로 복숭아 나무들 보이시나요? 네, 복숭아 지금 다 따고 뭐 남은 복숭아는 이제 없습니다.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화면이 조금 흔들흔들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지금 야외 동영상 또 찍으러 나왔어요. 네, 제가 가끔 야외 동영상 찍는데 시골 복숭아밭, 복숭아 과수원 분위기 한번 느껴보시라고 제가 촬영 장비들 들고 복숭아밭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사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못된 장모를 어머니가 따귀를 때리고 이혼 소송 중이라는 남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소송 이혼 중인 30대 초반 남자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장모님 따귀를 때렸습니다. 장모님은 아내를 데리고 갔고 얼마 전에 아내가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었지만 내쫓아 버렸습니다. 30이 넘은 아내가 판단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 아내와 함께 살면 저희 어머니 말씀대로 평생 고생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소송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결혼할 때 처가가 어려워서 아내는 거의 몸만 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런 것에 연연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은 참 당당했습니다. 본인 딸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못해줄 것이 없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결혼을 준비할 때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제가 철이 없어서 저희 부모님을 속상하게 만든 적도 많았고요. 저희 부모님이 제가 성인이 될 무렵에 증여해 주신 아파트가 한 채 있습니다. 그 아파트는 저희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 전세 계약이 끝나서 저희는 일단 원룸에서 잠깐 살다가 그 집으로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장모님은 저에게 집은 꼭 공동명의로 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아셨다가는 당장 결혼 엎으라고 하실 것 같아 말씀드리지 못하고 장모에게 시달림을 받았어요. 부부가 결혼을 하면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것이라는 억지를 부리며 장모님은 집을 공동명의로 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이가 없는 얘기라 장모님 말씀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장모님에게 잘 말해서 공동명의 같은 말씀은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아내도 제 말에 동의하는가 싶더니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부터는 집을 공동명의를 해야 한다는 장모님의 말씀이 맞다고 말이 바뀌더라고요. 결혼 전에 장인이란 분은 딱 2번 봤습니다. 사업 때문에 부산에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결혼한다고 하니 서울에 올라와서 2번 만났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 장인은 오래전에 바람이 나서 부산에서 살림을 차려서 살고 있는 사람이더군요. 장인이 부산에서 사업을 크게 한다고 장모님이 자주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사기꾼 같았어요. 처 이모부들과 처 외삼촌들로부터 돈을 끌어모아서 부산에서 크게 사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장인은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 장인은 장모님 형제들에게 사기쳐서 돈 들고 도망친 사람인 것 같았어요. 딸을 결혼시키는데 자금이 당장은 막혀 있어서 그러니 저에게 2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혼수도 해올 필요 없고 예단 같은 것도 우리 집에서 요구할 일이 없으니 결혼할 때 돈 드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 일을 가지고 나중에 장모님은 저에게 버릇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하는데 돈이 드는지 안 드는지 네가 뭘 안다고 장인에게 그런 식으로 말했냐고 하는데 식장비와 식대는 축의금만 가지고도 충분히 되지 않냐고 했다가 천하에 싸가지 없는 놈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내와 둘이 있을 때 장모님 하시는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다고 했더니 어른이 하는 말을 가지고 따지고 들었기 때문에 제가 싸가지가 없는 것이 맞다고 하더군요. 장모님은 결혼 전에 처제의 남친과 저를 많이 비교했습니다. 처제 남친이 건강식품을 사왔다고 하면서 사위가 될 사람은 처부모를 항상 챙겨야 한다고 하시는데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도 무슨 때가 되면 물론 선물 세트를 보냈는데 수시로 선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를 않았어요. 결혼 후에 장모님은 저에게 전화를 자주 안 한다고 뭐라 하는 적이 참 많았습니다. 아내는 결혼하고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장모님은 저에게 이틀에 한 번꼴로 전화를 해서 사위가 혼자 사는 장모에게 전화도 하지 않는다고 뭐라 했습니다. 힘들게 키운 딸을 데려갔으면 장모에게 매일같이 전화해서 살갑게 굴고 고마워해야 하는데 제가 그런 것이 없다고 혼내는 것이었죠. 아내에게 장모님 전화 강요 때문에 좀 힘들다고 했더니 저보고 노력하라고 하더군요. 그럼 너는 우리 부모님에게 전화 안 하냐고 했더니 저희 부모님은 자기가 전화를 하지 않아도 싫어하지 않으니 괜찮은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장모님은 저희가 결혼하는 것을 반대한 이유가 돈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 전에 아내는 모은 돈이 거의 없었는데 집 생활비로 사용했던 것이죠. 처제는 버는 돈을 본인 엄마에게 한 푼도 내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큰딸이 버는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했는데 큰딸이 결혼을 하면 돈줄이 끊길까봐 결혼을 반대하고 저를 군기 잡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신혼 때부터 아내가 집을 나갈 때까지 아내와 자주 말다툼을 했는데 저희 부부싸움의 원인은 항상 장모님이었습니다. 싸우고 나면 다음날 저녁에 장모님이 와서 저를 혼냈습니다. 장모님에게 우리가 싸운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따지면 어른에게 따진다고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니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저는 장모님에게 혼났고 장모님은 말 끝에 집 공동명의는 언제 할 것이냐고 꼭 물어보더군요. 도저히 이대로는 못 살 것 같아서 부모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을 공동명의로 하라고 처가에서 강요하는 것, 장모님이 별 이유도 아닌 것으로 저를 괴롭히는 것 등 모두 부모님에게 말씀드렸더니 저희 어머니는 사돈의 돈을 뺏으려고 결혼을 시켰나 보다고 하셨습니다. 장모님과 아내가 저를 괴롭혀서 집을 공동명의하고 나면 또 시비를 걸어서 또 뭐를 달라고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설마 했거든요. 지금은 그때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싸웠다고 또 장모님이 와서 저에게 뭐라고 할 때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장모님은 어디 한번 너희 부모 불러보라고 아들을 버르장머리 없게 가르친 것을 안 그래도 따지려고 했다고 하더군요. 저희 부모님이 오셔서 장모님에게 아무리 자식이어도 부부의 일에 부모가 나서는 것은 아니라고 다시는 이러지 말라고 말씀하셨더니 장모님은 사위가 너무 성질이 나쁘고 버르장머리가 없어서 본인이 가르칠 것이 많다고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잘 가르쳤고 잘못할 애가 아니라고 했는데 장모님은 마누라를 쥐잡듯이 잡는데 가정교육을 잘 받은 것이냐고 하더군요.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번 우리가 싸우는 이유가 장모님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장모님은 어디를 어른들 얘기하는데 끼어드냐고 하면서 제 따귀를 때리더군요. 곧바로 저희 엄마가 장모님에게 욕을 하면서 장모님 따귀를 때렸습니다. 저는 한 대 맞았지만 저희 어머니는 장모님의 머리카락을 잡고 여러 대를 때렸어요. 저희 엄마는 장모님에게 어디 술집에서나 하던 버릇을 사위에게 하냐고 소리를 지르셨고 저희 아버지도 무슨 이따위 미친 여자가 있냐고 막말을 하셨습니다. 장모님은 아내에게 이딴 집에 너를 둘 수 없다고 하더니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떨리고 당황스럽기만 했습니다. 그 뒤로 아내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저도 먼저 연락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한 달 넘게 기다렸다가 연락 없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협의 이혼이 불가능한 사람들이니 대화나 협의가 통하지 않을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협의 이혼은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장을 받았다고 아내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에게 이렇게 끝낼 것이냐고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집을 나가서 지금까지 연락도 없이 안 들어왔으면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뿐이라고 말했어요. 장모의 괴롭힘이 우리 혼인 파탄의 원인이니 나는 위자료를 최대한 받고 끝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모는 저에게 전화해서 아니나 다를까 소리 지르고 욕을 하더군요.
지금 통화 내용 녹음하고 있는데 소송이혼에 내가 아주 유리해질 행동을 하고 계시다고 계속 욕해보라고 했더니 우물우물하면서 전화를 끊더군요. 소송이혼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것이더군요. 1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판결이 날 때쯤 되니 얼마 전에 정말 어이없게도 장모와 아내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통화를 해봤자 욕이나 하는 사람들이라 제가 아내와 장모의 전화를 받지 않았거든요.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라 집에 들이지 않고 집 앞 공원에서 얘기를 했어요. 장모는 본인 딸이 집을 나갔는데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것을 가지고 원망하듯 말하더군요. 제 발로 나간 성인을 내가 끌고 들어올 수도 없는 노릇인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냐고 했습니다. 아내는 다시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하면서 본인이 생각이 짧았다고 하는데 됐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자기가 무릎을 꿇고 빌겠다고 하며 진짜로 그렇게 하더군요. 생쇼하지 말라고 했어요. 30이 넘은 나이에 앞뒤 안 맞는 엄마의 말을 듣고 남편을 자기 집 종이라 생각하던 사람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수작이냐고 했습니다. 나와 우리 부모님 원망하지 말고 딸이 벌어오는 돈이 끊기는 것이 싫어서 딸을 이혼시키려 하는 장모님을 원망하라고 말했습니다. 곧 판결이 날 것이고 나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받고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어요. 사돈의 재산에 숟가락 얹어서 공짜로 먹고 살려고 했던 너희 어머니란 사람 정말 소름 끼친다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상에는 별별 사람이 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친구들은 요즘 이혼은 흠도 아니라고 하며 인생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라 하지만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르고 인생 공부를 한 것 같네요. 제가 현명하지 못했던 것을 탓해야지 누굴 탓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판사를 만나고 왔는데 판사님이 장모님이 주장하는 소리에 짜증을 내듯이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해 보면 판결은 제가 원하는 쪽으로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어이없는 이유로 이혼남이 될 것이 답답해 이렇게 하소연하는 글을 일신사에 보냅니다. 쓴소리도 좋고 위로의 말씀도 좋습니다. 모든 말씀 겸허하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돈의 돈이 탐나서 사위를 괴롭히는 장모도 있군요. 정말 마음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힘내서 이혼소송 잘 마무리하시고 힘차게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